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분이 이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교수님이신데요. 저랑 개인적으로 동네 분이시고 제 와이프의 친구의 남편분이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예타 이걸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업체 지금 많이 나오는 용역업체 전문가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성 이런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이 예타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분이 100회 이상, 그러니까 빠꼼이라고 하죠. 일명 예타 빠꼼이, 도로 건설하고 이런 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용역업체가 제안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분이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오늘 너무나 간명하고 쉽게 국토부의 거짓말을 박살을 냈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교통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예요. BC라고 하죠. 편익대 비용. 이거를 BC라고 하는데 BC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봐봐라. 지금 교통수요 예측만 보면 BC 아직 안 나왔지만 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시면 거리 가중 평균 예타는 31,000인데 종점 변경했더니 38,000이 나왔다. 봐라. 교통량이 이만큼 늘었는데 이러면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가 숨어 있다. 빠꼬미만 알 수 있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장난질이 여기 숨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시점 대 가밀 JCT. 시점은 변경되지 않았죠? 예타안과 변경안 시점은 똑같습니다. 종점만 바뀌었어요. 시점에서 첫 번째 분기점 여기까지 보면 예타안은 46,000이에요. 교통 수요 예측이 46,000대가 지나간다 이건데, 변경안에는 52,000대가 들어가요. 자, 시점하고 가밀 분기점 같은 경우는 달라지지가 않았는데 교통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자, 여기서부터 이분이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통량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6,000대 넘게 차이가 난다. 6,000대면 너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 예타 안에 원래 이 BC가 자꾸 통과가 안 돼서 뭘 했느냐, IC를 하나 더 뚫어가지고 교통량을 더 늘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1,000대가 늘더라. 그 1,000대가 0.6점에서 0.8 몇 점으로 확 뛰게 되는. 자, 1,000대만 해도 큰데 지금 6,000대나 늘었다.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분이. 시점에서 첫 번째 분기점까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자, 이걸 들여다봤더니 원래 본안 예타에는 직접 영향권에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이렇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돼 종점 안에는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가 들어가 버렸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시점 여기에서부터 교통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강남, 강동, 송파까지 껴서 교통량을 예측을 하니까 여기서 확 차이가 나버리죠. 자, 여기서 장난질을 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냥 직접 영향권에 이걸 확 집어넣으면 아니까 뭔가 미리 작업을 해놨더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해놨더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시면 시점에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46,000대로 출발을 했죠. 예타안에서 늘어납니다. 차량이 지나갈수록 IC, 여기 나들목이라고 하나요? 나들목을 지날수록 쭉 늘어나다가 북광주 JCT, 북광주 분기점에서부터 확 떨어져요. 그리고 양평으로 가는 차량은 15,000대 정도밖에는 안 남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북광주 분기점에서 중부고속도로로 빠지는 차량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 차량이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으니까 보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점에서도 쭉 가다가 북광주 분기점에서 차량이 빠지죠. 차량이 빠집니다. 이렇게 지도를 볼게요. 가밀 분기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점에서 가밀 분기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상사창 나들목을 만들어요. IC를. 여기에 보면 하남, 교산, 신도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 구멍을 뚫자. 그래서 교통량이 1,000대 정도 늘어나서 예타안이 통과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원안이란 말이에요. 원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점에서부터 하남시에서 가밀 분기점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북광주 JCT, 북광주 분기점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차량이 제일 많이 빠지고
가지고 한 7-80%가 일로 빠진다. 그러니까 6번 국도를 안 타고 하남시에서 이쪽으로 가서 중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양평으로 가는 차들은 결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예타가 통과가 된 건데 얘네는 이쪽으로 쭉 해서 여기다 가는 거잖아요. 강상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희룡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90%가 양평까지 가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빠진다.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종점 변경 안에서도 북광주 분기점에서 차량들이 숫자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90%가 양평까지 가서 남쪽으로 가는 차량이다. 그러니까 종점이 양서면보다 강상면 아래쪽으로 붙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원희룡이 했는데, 국토부가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보이고 이 그림도 어떻게 이해되는지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통량이 늘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좋아. 그 다음에 지금 BC 작업을 하는데 우석진 교수님의 주장으로는요, 이분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이미 결제가 다 끝난 거다라는 건데 BC가 아직 안 나왔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BC가 나와야 확정이 되고 결제가 나간다. 용역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있을 텐데 교통량까지는 나왔으나 BC를 이것저것 해봤지만 그렇게 신통찮게 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해주셨어요. 이분은 예타나 이런 것들을 용역 업체로서 참여를 워낙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받는 그 프로세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다 됐을 건데 그거 없이 결제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아마 됐을 것이고,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런데 지금 그게 밝혀지지 않은 건 이게 BC가 되게 좋은 것처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셨습니다. 이놈들이 이 장난, 직접 영향권에 원래 있었던 예타에서는 하남, 광주, 양평만 직접 영향권이었는데 바꾼 변경안을 다시 조사할 때는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까지를 쓱 껴넣더라. 그래서 시점에서부터 가밀 분기점까지 교통량 자체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6,000대가량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한 6,000대 더 나온다. 이건 장난질이죠. 똑같은 조건으로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양서면 안에는 하남, 광주, 양평군만 직접 영향권으로 넣어서 수요를 예측을 했는데 왜 변경된 김건희 도로에는 강동, 강남, 송파를 또 같이 집어 넣었느냐. 여기에 첫 번째 장난질이 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얘네들 참 어떻게든 말을 맞추려고 어거지를 쓰다가 전문가의 매 눈에 빡빡빡 다 잡히는 거예요. 아, 박수. 사실 보시면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시점에서부터 가밀 JCT까지 차가 얼마 들어오고, 가밀 JCT에서 몇 대가 추가돼서 상사창 IC에서 또 몇 대가 추가되고, 상산곳 IC에서 몇 대가 추가되고, 북광주 분기점에서 중부고속도로 빠지는 차량들이 이렇게 쑥 빠지고 양평으로 가는 차들은 이 정도로 있겠다라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남에서 쭉 들어와서 요렇게 가다가 대부분은 중부고속도로를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원희룡과 국토부는 종점안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서 쭉 끝까지 와서 남으로 간다. 한 90%의 차량들이 여기 강상면으로 와서 여기서 남쪽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가는 차량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서면에 있는 여기보다 남쪽에 강상면이 종점이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도 해주신 거고, 그건 여기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종점 변경안도요, 북광주 JCT에서 숫자가 훅 빠져요. 여기 끝까지 가야지. 그러면 끝까지 가야지. 이 차량이 90%는 일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거에서도 그 차량 90%가 종점에서 남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지금 안 맞아. 너무나 명확하죠. 이 빠꼬미가 그냥 매 눈으로 딱 잡아낸 겁니다. 이 장난질 쳤던 것들과 원희룡과 국토부가 했었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 콕콕콕 집어서
그냥 잡아버렸다. 오늘 이분이 너무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을 몰랐던 부분, 왜 이렇게 됐는지, 예탄과 종점 변경안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원인까지도 명확하게 딱 집어주셔가지고 이해가 확실히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어떻게든 강상면 김건희 땅에 종점을 만들기 위해서 정답을 정해놓고 마구마구 끼워 맞춘 흔적들이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제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원희룡과의 질의 뭐 이런 거에서 다 느꼈겠지만 이게 한 2조 들어가는 거예요. 2조짜리 국책 사업. 그런데 자료가 없대요. 왜 자료가 없지? 구두로 했대요. 미쳤어? 어떤 공무원이 2조짜리 일을 하는데 구두로 합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무원이면 다 아실 거고 조직 생활을 좀만 해보신 분들이면 다 알 겁니다. 2조짜리 일을 구두로만 막 결정을 한다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도 딱 드러났잖아요. 자료 내놔라 이랬다가 안에서 없다 그랬다가 한준호 의원이 나는 있는데 왜 없죠? 여기 있잖아요. 안에 내용도 있어요. 왜 국토부는 없습니까? 장관님 없습니까? 바로 뽀록 났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선동이다 이게 먹히겠습니까? 한심하고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의 맹활약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타 용역업체 100회 이상 전문가로서 다 보일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장난질을 치고 있었는지 들여다보면 다 나옵니다. 이분이 들여다보면 지금 다 나와요.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맹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